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RIA 계좌를 활용하면 해외 주식 매도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지만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세금을 아끼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해외 주식의 수익률만 쫓는 것이 아니라 세금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 정말 매력적이죠. 전 세계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투자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국내 투자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특별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복잡한 세금 문제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양도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해외 증권 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은 물론 해외 상장 ETF 상장 지수펀드까지 포함됩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에 달합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어서 만약 여러분의 연간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본 공제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자진 신고 및 납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지키는 것은 투자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마이너스 기본공제의 22%를 곱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양도가액은 여러분이 해외 주식을 실제로 매도한 가격, 즉 실질 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취득가액은 해외 주식을 취득할 때 지불한 가격 역시 실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필요경비에는 주식 매매 시 발생한 수수료, 해외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환전 수수료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세금 계산 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거래 내역서나 수수료 내역서 등이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금액은 매수 및 매도 결제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실제로 환전한 환율과는 무관하게 국세청이 매일 고시하는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스증권이나 다른 일부 대형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에 해당 서비스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투자자들의 세금 신고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이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바로 그 내용, RIA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IA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의미하는데요. 이 제도는 단순히 세금 감면 혜택을 넘어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다시 국내로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외환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매우 전략적인 제도입니다. 이 RIA 계좌를 활용하면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한 뒤 그 자금을 1년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5천만 원은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이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말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혜택에는 조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그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적용 대상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서 매도하는 경우에만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일 이전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준일 이후에 새로 매수한 해외 주식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국내 투자 의무입니다. RI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팔아 얻은 자금은 최소 1년 동안 국내 시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자금은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본 시장 상품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내 투자가 원칙입니다. 즉, 해외 주식을 팔아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해외로 빼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해외 주식 재매수 제한입니다. RIA 혜택을 받은 후에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다시 순매수하게 되면 이전에 받았던 세금 혜택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취소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이므로 혜택을 받고 다시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만 RIA 계좌의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시기별 혜택 차등입니다. RIA 제도는 2026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언제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로 복귀하느냐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1분기 1월 1일, 3월 31일 내에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국내로 복귀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이 0원이 되는 파격적인 혜택이죠. 이는 조기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4월 1일, 6월 30일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의 80%만 공제받을 수 있고 하반기 7월 1일, 12월 31일에 복귀하면 50% 공제로 혜택이 더욱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즉 2026년 1분기 내에 복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여러분의 투자 계획에 이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RIA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 문의하여 RIA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이 RIA 계좌로 옮긴 다음 이 계좌 내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바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RIA 계좌로 옮긴 후에 매도해야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RIA 계좌 개설 절차나 이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6년에 RIA 계좌를 통해 혜택을 받은 후에 다른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신규 매수하게 되면 RIA 계좌를 통한 소득 공제 혜택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해외 자산의 국내 회귀를 유도하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납득될 것입니다. 5천만 원 한도라는 것은 주식을 팔아서 얻은 양도 차익 전체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익을 보고 있는 주식을 먼저 팔아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먼저 매도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총 5천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주식들에서 총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2026년 1분기 내에 RIA 계좌를 활용하여 이 주식들을 매도한다면 2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는 100% 공제되어 0원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2천만 원의 양도소득에 대해 22%인 4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을 텐데 RIA를 통해 이 모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2026년 5월, 즉 2분기에 RIA를 활용한다면 2천만 원 수익 중 80%인 1,600만 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는 22%의 세금, 즉 88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전히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1분기 복귀 시보다는 혜택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예시를 통해 시기에 따른 혜택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RIA 계좌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2026년 1분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 주식 투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절세 전략들이 있습니다. RIA 계좌 외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더 효과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봅시다. 첫째는 손익통산입니다. 같은 해에 손실을 본 주식이 있다면 이익을 본 주식과 함께 매도하여 전체 수익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1천만 원 이익을 보고 B 주식에서 500만 원 손실을 보았다면 두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최종 양도소득을 500만 원으로 줄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단위로 적용되므로 연말에 본인의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손익통산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매도 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도 차익이 큰 경우 한 해에 모든 수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매도하여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예상된다면 12월 말에 250만 원 어치를 매도하여 기본 공제를 받고 다음해 1월 이후에 나머지 250만 원을 매도하여 또 한 번 기본 공제를 받는 식으로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셋째, 필요 경비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주식 매매 시 발생한 수수료, 해외 거래세, 환전 수수료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들은 모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를 잘 확보해두면 세금 계산 시 양도소득을 줄여주어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월별 또는 연간 거래 내역서를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해외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사람이 매도하는 방식인데요.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는 6억 원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에 주식 가격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 후 매도 시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법상 2월 과세 규정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있으니 이 또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ISAINDIVIDUAL 세이빙즈 어카운트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SA 계좌는 국내 상장 해외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이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고 의무 가입 기간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일반 주식과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펀드 수익은 대부분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거나 특정 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펀드를 선택하고 과세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환해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해지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당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환율 변동성으로부터 투자 수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번거롭거나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다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연말정산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 여전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미국 현지에서 15%가 원천 징수됩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이 자주 겪는 상황으로 배당금 수령 시 이미 일부 세금이 공제된 상태로 입금됩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본인의 금융소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모든 세금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세무 전문가, 즉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때로는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고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RIA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전략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6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RIA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으며 시기별로 혜택의 폭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상황과 목표에 맞춰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해외 주식 투자와 성공적인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